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하락장에서는 할 말이 많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잘 골랐느냐, 내가 이 종목을 잘 골랐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 골랐다면 계속해서 지수가 떨어질 때,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 더 사는 거. 이 두 개밖에는 사실 할 게 없어요. 뭐 탑다운으로 거시경제를 분석한들 그게 뭐 내 맘대로 흘러가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뭐 바텀업으로 해서 종목을 고른들 그 종목이 정말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지수가 가지 않는데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상을 올려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도 안 되고요. 사실 제 자산도 지금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뭐 기분도 썩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도 뭐 굳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가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한두 번이지, 이럴 때는 그냥 열심히 책 읽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계속해서 근로소득으로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에서 투자금을 사실 뭐 한 20% 정도 투입했다면 지금 시간에는 40% 50% 늘려서 투입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져서 내 자산이 쪼그라들어서 긴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긴축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또 책도 읽고 오늘은 상반기 결산,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 크래프톤 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사실 이 책 때문에 크래프톤에 더 물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사실 주주총회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대표이신 분이 의장님이 못 나오시고 그 다른 분이 나오셨었는데, 그 분이 이제 크래프톤의 그 배틀그라운드 만드신 분이죠. 사실 되게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리고 거기 계셨던 CFO님, 그러니까 파이낸셜 담당자, 그 재무 담당 대표분도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굉장히 진정성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뭐 무상증자나 뭐 주식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주주분들이 뭐 얘기를 했어도 사실 그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무상증자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식 분할이 사실 그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거의 없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1,000,000원짜리 주식이 뭐 10분의 1로 쪼개진다, 아니면 뭐 300만원 400만원 하는 주식이 뭐 5분의 1, 뭐 6분의 1로 줄어든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접근성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아직 뭐 100만원도 가지 못했던 주식이 뭐 주식 분할을 한들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무상증자를 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때 좀 진정성 많이 느껴서 물타기 많이 했는데 거의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 됐죠. 마음이 아파요. 아무튼 요 책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싱크 어게인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네, 이 책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할 것인가, 내가 그냥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 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한강 작가가 쓴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라는 책은 제가 서점에 가서 그날 하루 만에 읽은 책이에요. 네, 굉장히 괜찮았던 책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성현 저자님의 나는 주식 대신 달러로 산다 라는 책도 달러에 대한 세븐 스플릿,
이런 방식, 그리고 왜 달러를 샀을 때 실패하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들 잘 알려주셨던 것 같고,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게가 되는가라는 책은 과연 철학이 우리의 삶에 진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철학의 우리 삶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책 같아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나위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라는 책은 정말 초보자들이 읽기 쉬운, 그리고 테크트리를 쭉쭉 쌓아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저는 박세익 저자님의 투자의 본질, 지금 다른 투자자문사의 대표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님인가? 대표인가? 아무튼 네. 투자의 본질도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의 한국 주식에 대한 자세, 이런 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주셨던 것 같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나 섹스피어의 리오와 왕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라는 책은 유한준 박사님 있잖아요. 그 건축에 대해서 되게 뭐 유튜브도 요즘에 셜록 현준이라는 채널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언급됐던 책 중에 하나예요. 과연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옛날의 도시부터 현재의 도시까지 어떻게 도시가 형성되고 그 안에 건축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책이었어요. 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무국선생의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는 책은 이승조 저자님이 쓰신 건데, 이분은 엄청난 내공의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투자회사, 그 증권회사도 오래 다니셨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뭐, 제자도 키우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철학과 투자가 크게 맞닿아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뭐 투입 시기라든지 그 주식의 사이클이라든지, 그리고 심리에 대한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철학과 맞닿아 있고, 이분이 꼭 읽어보라고 했던 그 책 중에 하나가 도덕경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책이죠. 저는 요즘에 도덕경을 읽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민호 저자의 NFT 투자의 정석은 NF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친절하게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마이클 더글라스의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은 되게 유명한 책이니까 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투자는 정말 심리가 50%, 그리고 실적이 5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차트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가 잘 하는 거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이 어떤 것들을 위주로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각자 뭐 원하는 거, 그리고 각자가 정말로 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무시하지도 마시고, 차트를 안 보시는 분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투자 스타일이 있는 거고요. 각자는 되게 투자는 되게 외로운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 해도 절대로 그런 결과가 그 사람과 똑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이 박정민 저자는 아시죠? 이분은 배우시고요.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적재적소에 코믹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개그가 넘치고, 또 이 안에 자기가 어떻게 이 연기에 대한 걸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잘 나오는 거라서 저 이 책 되게 재밌게 봤고요. 앨런 크루거의 로코노믹스라는 책은 그 락에 기반으로 한 그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좀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되게 신선하게 음악과의 접목을 통한 그런 경제 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요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정인성 작가의 반도체 제국의 미래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수준, 그리고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탑 클래스의 그런 기술을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반도체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전이 돼 있는지, 그리고 다른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말 정확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반도체 제국의 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이크론, 뭐 엔비디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이고요.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책은 홍춘욱 박사님 아시죠? 네.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신데, 요 책도 이 돈의 역사에 대해서 쭉 풀어 주시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자신이 해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 잘 알려주셨던 책입니다. 그리고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 말씀 중에 말씀하신 책이었는데, 읽어봤는데 진짜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목자로 표현을 했는지, 양을 지키는 목자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성도들을 왜 양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한 정말로 정확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양은 24시간 돌보아 줘야 되고요. 굉장히 세심한 그 케어가 필요한 동물이더라고요.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정말로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케어를 해 주어야 하는 그런 관계더라고요, 양과 목자가.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학렬 소장님, 빠숑님 잘 아시죠?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전반적인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정말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주식 부자들이라는 책은 니케이 머니라는 뭐 출판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일본의 진짜 주식 부자들이 뭐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유튜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분들의 숨은 고수들을 찾아가서 그 방식들을 알려주고, 또 그 안에 자기가 어떤 주식들을 픽했는지 이야기해주는 책이었어요. 이 책도 되게 신선했어요. 일본은 어쨌든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경제 대국이었잖아요. 그 경제 대국에서 과연 주식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주식을 픽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정태익 저자님은 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부동산 투자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 책에는 마찬가지로 초보자부터 정말로 중수, 고수까지도 읽어도 될 만한 내용들 쫙쫙 들어있고, 부동산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갭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레버리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세세히 잘 나와 있어서 이것 책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오은영 박사님 잘 아시죠? 금쪽이들의 진짜 마음속이라는 책은 아이들이 과연 왜 이런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왜 그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케이스별로 쭉 풀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정말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만큼은 사실은 큰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결실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만,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실 처음 아이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결국에는 내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런 방식들이 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정말로 다른 시대예요. 우리 부모님의 시대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책
과 더불어서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아들의 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키우는데 정말로 힘든 난관들이 많아요.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쟤의 행동은 왜 저럴까? 쟤는 왜 가만히 있지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왜 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정말로 다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다치는지, 그리고 저 아이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대목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잘 풀어주고 있으니까 금쪽이들의 진짜 마음속 요 책과 그리고 아들의 뇌라는 책 같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조한나 캐넌의 나는 마음이 아픈 의사입니다. 이것도 신앙서적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서 한번 얘기했던 책인데, 이 책은 이 조한나 캐넌이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의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전문의라는 그런 호칭도 있고, 그런데 이 의사도 결국에는 처음 맞닥뜨려보는 직업이다. 처음 맞닥뜨려보는 환자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도 처음이니까 서투를 수 있고, 의사도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실수가 사실은 계속되면 안 되겠죠. 의료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조금 표현해 놓은, 그리고 그 환자들, 자신이 대하는 그 환자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의사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간적인 면을 되게 많이 봤던 책인 것 같고요. 사라 샤르마의 틈새 시간이라는 책은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네. 이거는 조금 읽으면서 어려웠어요. 철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책이고, 제가 이 책은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그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그 채널에 그 나오시는 그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추천해 주셔서 본 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그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철학적인 의미에서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해주는 책이어서 굉장히 괜찮았고요. 김영하 저자님의 살인자의 기억법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린 그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거 뭐 스포일러가 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꽤 괜찮은 내용, 되게 좋은 내용이었고요. 폴리메스 와카다 아메드 책은 이때 글을 올릴 때는 읽고 있었는데 다 읽었어요. 굉장히 폴리메스라는 거는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해내는, 그리고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그 일을 대하는 사람들을 폴리메스라고 합니다. 전 시대에 걸쳐서 폴리메스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자의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의 모습을, 그리고 전문가의 그런 솔루션을 내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폴리메스라는 책을 제가 왜 알게 되었냐면, 사실 제가 지향하는 지향점도 폴리메스와 좀 비슷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 서로 연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좀 전문가의 그 경지에 이르는 것들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와닿았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시크릿 브라더의 나는 1,000만 원으로 아파트 산다라는 책은 정말로 아파트를, 그리고 부동산을 얼마 이 돈에 맞춰서, 그리고 예비 자금에 맞춰서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어떤 물건을 좀 대하고 임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책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부동산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책 굉장히 괜찮고요. 바이오 투자의 정석은 지금 읽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약이 한 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그런 규제들을 넘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 규제들을 다 넘어서 모든
그 심사를 다 넘어서 임상을 다 넘어서 약이 출시돼서 그 약이 특허를 보존받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팔리고 얼마나의 수익을 내고 또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바이오시밀러의 그 복제약이 나왔을 때 과연 그 약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어요. 네,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쓴 건데 이거는 철학책인데 아직 읽고는 있는데 아직 초반밖에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철학책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총 27권의 책을 읽었고요. 지금 하나, 둘, 2권 더 읽었으니까 이 29권을 읽었고요. 올해는 50권 이상 읽는 게 저의 목표예요. 여러 가지 좀 다방면의 글을 좀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서적이나 아니면 뭐 독서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나 진짜 독서 하고 싶은데 독서 못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요 글이 있거든요. 책을 한 권에 그리고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면은 완독할 확률 진짜 크게 줄어들어요. 왜냐면 한 권을 너무 오래 읽어요. 뭐 2달, 3달 읽으면 그 책 이제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내가 이 한 권 읽는데 2달, 3달 걸리나라는 그런 현타가 오기도 하고, 따라서 위에 글에는 뭐 어떤 게 있냐면 책을 여러 권 사셔서 얇은 책도 좋고요. 뭐 두꺼운 책도 좋습니다. 여러 권 사셔서 여러 장소에 뿌려 놓으시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꼭 책을 읽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에 하나 올려져 있으면 식탁에 앉기 전에 무조건 책을 뭐 한 프레이즈를 읽고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침대 옆에 놓으셔서 침대에 눕기 전에 꼭 한 단원을 읽고 시작한다든지 뭐 나가서는 전자책을 활용해서 꼭 읽는다든지 그리고 내가 걸어 다닐 때는 뭐 볼 수는 없으니까 오디오북으로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여러 권을 시작하시면 어떤 책은 일찍 끝나기도 하고 어떤 책은 늦게 끝나기도 해서 완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무조건 완독이 됩니다. 그러면 완독한 책은 이제 놔두고 다른 책을 또 거기에 투입시키고 그러면 결국에는 책을 계속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뒤죽박죽 돼서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5개, 6개 드라마 한 번에 볼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이 얽히고 설키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뭐 25, 21 뭐 이런 드라마를 같이 본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25, 21의 오징어 뭐 게임이 나오진 않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사셔서 한 번에 읽기 시작하는 것이 저는 독서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으면 더 좋아요. 네, 왜냐면 기간이 있잖아요. 갖다 줘야 되는 기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꼭 읽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또 도서관이 책을 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희망도서를 이렇게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사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희망도서 바로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새 책 같은 경우에 출시한 지 2년 아닌가? 5년 아닌가에 나온 책들은 이렇게 서점에서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도 좋은 거죠. 왜냐면 책을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서점에서 바로 산 책을 저에게 빌려줍니다. 그러면 제가 읽고 다시 서점으로 가져가면 서점에서 각 도서관에 그 책이 없는 도서관으로 그게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네, 제가 벌써 바이오 투자의 정석 요거 신청해서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서점에 반납하기는 하는 건데 새 책을 받는 거죠. 틈새 시간 요것도 금쪽이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의사 로코노믹스 반도체 제국의 미래 NFT 투자 뭐 이런 거 다 제가 바로 받기로 죄송합니다. 저는 요거 편집 안 하기 때문에 다 나가겠네요. 네, 요렇게 바로 받기로 다 신청해서 읽고 서점에 다시 가져가서 도서관으로 다시 배치가 됐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조금이라도 따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한 29권 정도 읽었으니까 하반기에도 한 25권 이상
읽어서 올해는 꼭 50권 이상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독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만큼 새로운 경험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독서가 진짜 좋은 방법이니까요. 독서를 꼭 많이 하시고, 힘드신 분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힘내시고, 투자금 조금 더 퍼센티지를 올려서 계속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선택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꼭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